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오늘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가 김동현 판사죠. 윤석열이가 이 김동현 판사를 수거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이나 우원식 국회의장 등등과 함께 수거해서 바닷가 어딘가에서 폭사시키려고 했다는 그 체포 명단, 거기에 김동현 판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죠.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내가 판사인데 내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나 잡아 죽이라 그랬다. 그러면 악이 확 날 것 같아. 그러면서 아씨 좋아, 니 이제 죽어봐라. 오히려 이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 니 죽어봐라. 이렇게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협박이나 위협이나 신체 생명의 위협에 굴복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판사라면 말입니다. 그러라고 판사들한테 존중과 사랑과 높은 고액 연봉을 주는 거 아닌가요? 근데 김동현 판사는 아닌 것 같아요. 얘 쫄았어. 지가 체포명단, 윤석열 체포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러한 것인지 아마 그렇겠죠? 갑자기 최근에 재판하는 태도가 이상해졌어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새로운 증거, 정말 유력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를 했는데 그거를 증거로 채택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 증거를 제시했다, 증거를 신청하겠다라고 하자 오히려 과태료를 물리겠다라고 어거지를 씁니다. 마치 한동훈과 이동재의 검언 유착 사건을 폭로했더니 갑자기 그게 고벌 사주 사건이 되면서 마치 유시민 등등이 그 정치적 공작으로 한동훈을 죽이려 한 사건이었던 것처럼 이 판을 뒤집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프레임 가지고 장난치면서 판 뒤집으려고 하는 거. 김동현 판사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죠. 새로운 증거, 유동규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떡 나왔는데 애써 그 증거를 깡그리 무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도대체 뭐가 어쩌고 어때요? 과태료라고?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걸까요? 설명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김동현 쫄았다, 야. 윤석열한테 잡혀 죽을까봐 쫄았다는 거야. 검사들한테 잡혀 죽을까봐 쫄은 거야. 판사식이나 돼가지고 말이야. 아유, 참.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대장동 재판이라고 알려진 바로 그 사건입니다. 요즘은 유동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죠. 검찰 측에서 증인신문을 했고요. 변호인 반대신문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반대신문 중에서도 정진상 실장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됩니다. 근데 유동규가 협조를 잘 안 해. 그냥 쭉 앉아서 증언을 하면 되는데 툭 하면 아파서 못하겠다. 피곤해서 못하겠다. 이재명이 안 오면 나도 못한다. 이렇게 생트집을 잡으면서 시간을 끄는 바람에 현재 유동규의 증인신문이 무한정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10월경에 이미 이 증인신문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증인신문이 안 끝났어요. 뭔데 이거? 다른 증인이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벌써 날벼락 불호령이 떨어졌을 텐데 유동규는 왜 겁나나? 아니 못 건드리나? 참. 자, 이 과정에서 지난달 재밌는 증거가 하나 나왔습니다.
유동규가 자주 갔다고 하는 유흥업소의 실장이라는 사람이 있죠. 유흥업소 실장하고 유동규하고 좀 친했나 봐요. 그 유흥업소 실장한테 유동규가 너 뭐 가게 새로 차린다며 가게 차리는데 보태 써라 하면서 몇 천만 원을 턱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동규가 어느 날 바로 그 유흥업소 실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죠. 내 너한테 100억 맡겨둘게. 내 이재명한테 걸리면 끝장나거든. 그러니까 니한테 잘 숨겨놓을 테니까 니 갖고 있다가 나중에 나 좀 돌려줘. 니 목도 톡톡히 줄게. 요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그동안 여기저기서 빼돌린 돈, 그래서 한 100억 정도가 조금 안 되지 싶은데 그 돈이 바로 이 유흥업소 실장한테 맡겨두려고 했던 돈이었던 겁니다. 유동규는 이 돈이 이재명 돈이다라고 큰 소리를 떵떵 쳤지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진술을 들이밀자 유동규가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진술을 가져왔다라는 거 가지고 김동연 부장판사가 과태료를 물린다는 겁니다.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다 있죠. 제가 더 의심스러운 것은 오늘 하루 있었던 유동규의 태도 때문입니다. 유동규 지난번 재판에는 입도 제대로 못 열던 놈이 오늘은 아주 쌩 난리였어요. 오늘은 뜬금없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거론합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여기 왜 나오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 정진상 실장 측 변호인이 유동규한테 따져 묻습니다. 너 검사랑 지금 짝짝꿍해가 진술하는 거 아니야? 너 검사가 너 회유하지 않았어? 라고 하니까 유동규가 갑자기 뻐럭 항질 내면서 나는 그렇게 안 한다. 곽종근이면 하면 그렇게 했지.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이랬대요. 아니, 거기서 곽종근이 왜 나옵니까? 이 지금 제가 볼 때 유동규가 살짝 지금 어깨에 뽕이 좀 들어갔어요. 유동규가 이 계엄령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엄청 빨아주고 있거든. 속이 시원하다는 둥 막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 그러면서 그 극우 진영들 심지어 한남동까지 와가지고 지가 집회 막 주도하고 막 그랬어요. 아마 돈벌이도 좀 많이 됐을 거야. 심지어 누구야? 신혜식인가? 그 사람은 내가 앞으로 집회 주도 안 할 테니까 유동규 보고 하라 그래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아마 그런 얘기를 듣고 얘가 어깨뽕이 좀 들어갔나 봐. 그러니까 뜬금없이 대장동 재판에서 왜 곽종근이 나오는데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얘기가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재명 존다, 이재명 잔다 라고 소리를 꽥 질러요. 이재명 대표 잠을 잔 거 아닙니다. 유동규가 하도 헛소리를 하니까 눈을 감고 있었어요. 아니 유동규가 얼마나 얘가 함부로 나오느냐면은 법정에서 욕을 해요. 이 씨발 뭐 이렇게 하고 그래. 저것들이 막 이래. 그러니 얼마나 열받겠냐고. 이재명 대표 요즘에 참 사람이 참을성이 많아졌는데 옛날 같으면 같이 맞받아 화를 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꼭 참고 있는 거야. 그걸 그래 눈 뜨고 참겠어? 그러니까 눈 감고 있는 거지. 한 번은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를 쳐다봤는데 왜 노려보냐고 유동규가 또 시비를 걸었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감고 있는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감고 있었더니 잔다고 지랄이야.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코를 골면서 잔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김동연 부장판사가 말을 이상하게 해서 그래. 유동규가 이렇게 뭐 이재명 잔다 이렇게 어거지를 쓰니까 김동연 부장판사가 그래 왜 그 말 안 하는가 했다. 그런데 보니까 22부 재판에서도 코 골면서 잤다며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피곤하면 자야지 뭐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22부 재판 그거는 이재명 대표 재판이 아니에요. 이거 대장동 본류 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욱이니 김만배니 정영학이니 이런 사람들 모여있는 대장동 본류 재판, 이 재판이었던 거예요. 이 재판에서 누가 잤느냐? 유동규가 잤어. 유동규가 코 골면서 잤어. 그게 걸렸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동연 부장판사는 야 동규 니도 법정에서 피곤해가지고 꼬박꼬박 졸고 하잖아. 근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거냐? 이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잠이 든 게 아니었다고. 그런데 이거 뭐야 이 새끼가. 일부러 생트집을 잡고 그걸로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재명 재판하다가 잤다라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제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사가 제지를 하기는 그냥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마구 나부댄단 말이야. 이거 정상적인 진행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뭐 하나 질문이 좀 센 게 나가니까 갑자기 유동규가 어휴 저 새끼들 진짜 씨 그랬대 그러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기 의형제 부분 얘기가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그 모 언론인하고 좀 친했나 봐.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뭐 투자를 하기로 했나 봐. 그것도 뭐 50억인가 얼마를 투자하기로 했나 봐. 그러면서 뭐 자기들끼리 뭐 형 동생 그러고 지냈었나 봐요. 요 얘기를 하면서 그 정진상 실장 측 변호인이 너 의형제 이런 거 자주 맺고 그런 거 아니야? 너 자주 그렇게 하지 않아? 너 좀 친해지면 의형제 맺고 그러지? 라고 했더니 갑자기 버럭 승질을 내면서 어휴 저 새끼들 진짜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놈한테 뭔가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태료를 매긴다면 유동규한테 매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정진상 실장 측한테 매기는 거예요? 자, 오늘 김동연 부장판사가 과태료 매기겠다고 한 거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난달 정진상 실장 측에서 유동규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다가 새롭게 입수한 통화 내역을 제시를 합니다. 유동규 네가 그 1,000만 원씩 가게 새로 차린다며 너 내 돈 좀 빌려줄게 하면서 1,000만 원씩 턱턱 건네주고 했던 바로 그 유흥업소 그 실장, 이 실장한테 유동규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야 내가 한 100억 정도 벌어올 거거든. 그걸 내가 널 좀 줄게. 그러니까 네가 보관 좀 해줄래? 이거 이재명은 몰라야 돼. 이재명 알면 큰일 나. 나 팽당해. 이랬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이 유흥업소 실장이 정진상 실장 쪽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실은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유동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말을 못하는데 이 정권이 바뀌면 제가 이 사실을 한번 밝힐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녹음이 돼 있었거든요. 이 녹음 파일을 변호사 측에서 제출한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과태료를 물린 거예요. 증인하고 부당하게 접촉을 했다. 뭐 접촉이야? 저쪽에서 지가 먼저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랍니다라고 한 건데 이게 왜 과태료 대상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 이거는 검찰 측 주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증인을 협박해서 증언을 얻어냈다는 둥, 부당하게 접촉을 했다는 둥, 그 생 난리를 친 겁니다. 근데 뭐가 이 부당하냐고. 저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와서 전화를 받은 건데 전화 받지도 말아야 돼 그러면? 만난 것도 아니잖아. 전화였다고 전화. 근데 그걸 과태료를 때린다고? 예, 전형적으로 검사의 주장만 전적으로 수용한 행동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앞서서 제가 헌법재판소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러면서 윤석열한테 질질 끌려가고 있는 헌법재판소 도대체 윤석열한테 무슨 약점이 잡혔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동연 부장판사야말로 도대체 뭐가 약점을 잡혔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받아준다는 말입니까? 참, 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참. 오늘 언론 보도는 다 이걸로 나갔죠.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진상 변호사 측에서 다른 증인한테 전화를 건 게 아니고 증인이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어왔어. 그런데 이거를 어쩌라고 그러면 전화가 왔으니까 받았지. 전화 받지도 말란 말이야? 이제 전화도 함부로 못 받겠네. 과태료 무서워서. 이런 택도 아닌 어거지를 쓰면서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럼 이 증거를 못 믿을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위수증 취급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동연 부장판사는 새롭게 유동규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니까 희한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증거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마치 이화영 재판에서 국정원 블랙 요원이 나와가지고 아유 그 안 왔어. 리호남 필리핀 안 왔어 라고 진술했는데 그 국정원 블랙 요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거나 얼마 전에 김용 부원장 사건에서 김용 부원장이 구글 타임라인을 냈죠. 근데 구글 타임라인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나 오늘 이렇게 결정적으로 유동규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언이 있었는데 이걸 못 믿겠다고 하는 거나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 새끼들 일부러 이재명한테 정말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가 나왔는데 이 증거를 묵살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밖에 저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까? 그렇죠? 어쩌면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다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김동연 부장판사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김동연 부장판사 소위 말하는 이 수거 대상의 목록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죠. 예?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 따르면은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명단을 불러주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연? 아니, 김동현, 이재명 무죄 때린 그 사람 말이야. 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윤석열한테는 콕 찍힌 사람이지 어떻게 보자면 검사들이 전부 다 싫어하는 사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동연 부장판사는 지금이라도 자기가 이재명 편이 아니라고 설레발을 좀 쳐야 되는 거지. 아니야. 나 이재명 편 아니니까 나 미워하지 마. 나 괴롭히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닌 것이 조금이라도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저쪽 이찍들이 비난을 퍼붓는 건 둘째치고 얘네들이 몰래 이 사람을 괴롭힌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원래 담당했던 그 판사 같은 경우에 주변에서 어찌나 괴롭히는지 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사표 내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김동연 부장판사 자칫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겁먹는 거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판사라면 그런 부당한 공격이나 부당한 압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예? 오히려 이렇게 김동연 부장판사, 윤석열 수거 리스트에 들어가잖아요. 이제부터는 진짜 못 건드린다고. 그럼 더 당차게 나가야지. 여기에 이제 와가지고 급하게 나 이재명 편 아니니까 나 미워하지 마. 나 수거 대상에 포함시키지 마. 이런 식의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폭력에 굴복한 겁니다. 권력에 몸을 납작 낮춘 거예요. 겁먹은 거지. 앞서서 제가 헌법재판관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김동연 부장판사도 똑같은 거죠. 참, 그런 면에서 참 속도 좀 상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김동연 부장판사 정신 차리세요. 당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네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갑자기 입장 바꿔서 그래 동연아 너 안 괴롭힐게 이렇게 할 것 같아? 어림없어요. 지금 김동연 판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이고 국민들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판결, 아니 하다못해 공정한 척이라도 좀 해보라고. 어떻게 공정한 척도 안 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으면 증거 조사라도 하는 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뭐 과태료를 매긴다고? 아이고. 이래서 대한민국은 사법부부터 썩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말할게요. 김동연 판사, 네가 그렇게 고개를 숙이는 척하고 몸을 낮추는 척 한다고 해서 이찍들이 네 일을 봐줄 것 같아? 아니, 이찍들은 오히려 이럴 때 더 네 목을 강하게 물어 뜯으려고 그럴 거다. 등신 같은 놈. 아이고 더워라.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